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또 목요일이 밝았네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 봐주시는 부분에 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업비트 창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가려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역시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모아가기에 너무 좋은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DCA로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조정 마무리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라는 그런 분석에 차트 분석 다음 목표가 52K라고 하네요. 52,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약 6천만원 중반대 6,500만원에서 6,700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가 설정이 되겠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물론 지금 현재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어렵죠. 고금리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그리고 또한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 있어서 PF 자금들도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언제 경기 침체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은 맞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그 법적 공방전의 마무리라는 하나의 지표로서 그 세력들이 한번 리바이벌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6,500만원 선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리플에 대한 가치 투자, 암호화폐 전반적인 불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굉장히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좋은 댓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구독자 폴스타님의 댓글 굉장히 아름답게 적어주셨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XRP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친환경 코인이기 때문에 이는 로스차일드의 그 친환경 어젠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XRP를 투자했고 두 번째, 세계 경제 포럼 공식 파트너사라서 절대로 그들은 아무 기업과 손잡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일개 핀테크 회사와 옛날부터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은 큰 그림에서 일련의 계획 하에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수많은 호재와 펀더멘탈 확정에도 가격이 오히려 눌려 있음에 기회라고 보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건 그동안의 호재들은 강력하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인 라울 팔 역시 XRP에 투자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얘기했었죠. 굉장히 훌륭한 XRP를 투자한 이유, 선택한 이유 세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이 구독자님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차일드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친환경 어젠다를 언급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XRP는 친환경적인 토큰, 채굴이 불가한 프라이빗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로스차일드 그룹이 과거부터 SBI 홀딩스에 투자한 부분 제가 보고서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리플과 SBI 그룹은 합작회사까지 출범한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세력들이 선택한 하나의 암호화폐 핀테크 회사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말씀해 주셨죠. 그런 부분에서 세계 경제 포럼은 정치인,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언론인 등등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사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국제 민관회의자 세계 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딩 오르가니제이션 뿐만 아니라 서방 선짓 G7 정상회담에도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세계 경제 포럼과 리플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부분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경제 포럼의 공식 홈페이지에 리플을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명시한 부분 역시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수많은 호재와 펀더멘탈 확장에도 가격이 눌려있다. 이 부분 역시 소송으로 가격을 약 3년간 눌러놨다라는 부분에 음모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리플의 유틸리티와 밸류, 가치에 집중하면서 수량을 모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표 보게 되면 세계은행이죠. 월드뱅크 그룹에서 역시나 한 번 더 리플을 명시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해석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해당 보고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Consideration and Lesson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aster Payment System. 빠른 결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라든지 구현을 위한 그런 고려사항이라든지 교훈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리플의 XRP를 명시하고 있네요.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리플은 분산 원장 기반으로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했는데 국경 간 지불을 위한 이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 원장 기술은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끼리 국제적인 지불을 획기적으로 주고받는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아트 투 피아트,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면서 서로 다른 관할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CBDC의 세상에서 토큰이 인도할 수 있고 NFT 같은 그런 모든 가치가 부여된 자산들이 이동된다라는 부분, 거기에 중심으로 XRP가 소각되어지면서 획기적으로 비용 절감하고 수수료가 싸고 굉장히 빠르게 이동된다라는 부분에 역시나 국경 간 결제 송금의 솔루션에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언급하고 있다. 어디에서요? 이 월드뱅크에서 나왔다라는 부분, 세계은행에서 이미 답안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벌써 두 번째예요. 2021년 보고서에 이미 리플을 언급했었죠. 이 보고서 이름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 CBDC가 국경 간 결제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가치가 어떻게 이동되는 부분에 리플을 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 즉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으로서 리플 네트워크와 리플 커런시를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 이미 결론은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XRP와 XLM, 스텔라 루멘 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물론 기사도 기사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한번 짚고 갈까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스텔라 재단 같은 경우는 리플에서 하드 포크되어서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스텔라 재단은 비영리 기업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스텔라 루멘 역시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토큰이겠죠. 리플의 초기 개발자인 이 제드 맥케일럽이 만들면서 사실상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리플은 1000억 개라면 스텔라 루멘은 500억 개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리플과 경쟁하기보다는 공존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임의 차이가 있다.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나뉘면서 리플이 도매용이라면 소액 결제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쓰일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아닌 쓰임의 차이, 존중의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구독자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XRP는 큰형이고 동생은 XLM, 스텔라 루멘으로 보셔도 된다. 같이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나 기관에서는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을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하시네요.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2018년 초부터 리플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2019년부터는 가치 투자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CTO도 XRP와 XLM, 스텔라 루멘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한 쌍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리플이 소유한 메타코 잘 알고 계시죠? 그 CEO를 리플 제품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역시나 리플과 메타코는 당연히 함께 간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스위스의 최대 커스터디 업체죠. 메타코를 통해서 유럽권은 리플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역시나 그 메타코와 함께 가는 금권 세력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금권 세력들이었으면서, 이미 메타코는 영국의 최대 은행이죠. HSBC와 함께 토큰화된 증권 보관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더 나아가서 독일의 메가은행으로 불리우는 디지방크 역시 메타코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이미 유럽권 시장은 먹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에이펙을 통해서 암호화폐 봄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키포인트만 보고 갈까요? 리플의 파이오나 머레이는 2024년까지, 내년까지 에이펙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부분은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에이펙 지역의 금융기관은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점점 더 블록체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역시 ISO 20022로 점점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2025년 11월에는 모두 다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부분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죠. 역시나 이는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보더라도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2025년 11월까지 모두 지원되는 그런 공존의 서막이 열린다라는 부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설문조사에 따르면 에이펙 재무리더 중 거의 절반이 블록체인이 곧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곧 맞닥뜨릴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 블록체인과 AI 기술은 중점적으로 접목이 되면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어의 법칙 기억하시죠? 반도체 칩이 획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점점 작아지듯이 마이크로 단위로, 나노 단위로 작아지듯이 세상 역시 굉장히 더욱더 빠르게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은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겠죠. 암호화폐 지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7,800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로 암호화폐 회사에 합류했다라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리플의 뒷배로 하고 있는 그 돈줄이 암호화폐 지지 후보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24년 미국의 대선 주기에 암호화폐 지지 후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부분, 이것은 리플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들이 블랙록과 비롯한 그 자산 운용사들이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공화당이 될 확률이 점점 더 농후해지는 그런 지표로 보이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규제 과잉에 대해서 미국 SEC를 비판하고 책임있는 규제를 향한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역시 모두 세력들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슈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재무장관 리오스가 리플 이사진에 합류를 하질 않나.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도 역시나 연준 부의장에 리플 출신의 마이클 바를 지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안에서 이제 슬슬 블록체인 생태계로 들어가는 과도기적 부분에 리플사가 암호화폐에 지지하고 있는 그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원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시나리오는 다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전달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 과거부터 연준과 유착 관계가 이렇게 농후한지, 왜 미국은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면서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병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가 계속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스위프트 시험판, 전자, 선화, 증권, 상호 운용성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스위프트는 BNI 멜론과 도이체방크와 제휴를 맺으면서 전자, 선화증권, EBL에 대한 APL,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기반 상호 운용성 모델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이는 글로벌 무역을 디지털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역시나 알아줘야 될 것은 스위프트가 계속적으로 금권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점점 금융의 판을 바꿔가고 있다. 스위프트 2.0의 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BNI 멜론과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나오고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경영 컨설팅 펌이라고 볼 수 있죠. 맥킨지 앤 컴퍼니는 이 EBL을 채택하면서 업계에 65억 달러를 절약하고 2030년까지 세계 무역에서 400억 달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맥킨지 앤 컴퍼니 역시 리플을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인지하고 있고, 노스트로와 보스트로로 일컬어지는 그 예치금 계좌 역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면서 엑스래피드로서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퍼즐을 좀 맞추고 가볼까요? BNI 멜론과 도이체방크 그리고 맥킨지 앤 컴퍼니 천천히 좀 맞춰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 기득권 최종판에도 역시나 뉴욕 멜론은행 들어가 있고요. 독일의 최대 은행인 이 도이체방크 들어가 있으면서 3대 경영 컨설팅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맥킨지 앤 컴퍼니 역시 그 세력들과 함께 가고 4개 회대법인 역시 리플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얘기하고 있었고요.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역시 기득권 세력이며 그 중에서도 무디스는 미래 금융의 망을 블록체인과 AI가 탑재되면서 혁신으로 읽어간다. 그 역시 리플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상 서두에서 나왔던 더 월드뱅크 세계은행 역시 리플을 보고서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 조금씩 그 기득권 세력들은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맥킨지 앤 컴퍼니 역시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과거부터 공식 문서에서 역시나 국경 간 결제, 마찰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이 X래피드를 사용하면서 온 디맨드 리퀴디티를 사용하면서 리플 페이먼트를 사용하면서 이 노스트로와 보스트로 계좌와 청구권 재무 운영 비용 등 불필요한 계좌를 없애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명시했었죠. 이런 부분 역시나 함께 봐주셔야 되고요. 맥킨지 옆에 있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역시 홍콩 CBDC 프로젝트에 합류가 되면서 리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CBDC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블록체인 핀테크 회사 단 하나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리플이라는 회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결론은 이미 도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경원 넘게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런 신청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슬슬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이더리움, BNB, XRP, 솔라나에 박차를 가하는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가격 펌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토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역시나 XRP는 빠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죠.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토큰에 집중하자라고요. 카르다노 에이다뿐만 아니라 솔라나, XRP, BNB, 이더리움 그대로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이미 기관들이 채택이 끝났다라는 것은 역시나 시가총액으로도 입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CBDC의 세상이 도래할 텐데요. 과연 그 리플의 파급력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너무나 기다려지는 디지털 세상이고요. 우리는 먼저 준비한 선구자라는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래소라든지 금권 세력, 자금이체 기업,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국경 간 결제에 큰 획이 되는 이런 국가 단위의 통화청과 중앙은행에서도 리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주목해 주시면서 결론은 이미 나왔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